윤석열이 새벽 사이 망명도주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몰래 인사권 행사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심각합니다. 국방부 장관까지는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아예 대법관 후보자까지 지명하면서 탄핵되기 직전 정치적 망명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윤석열이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힘에서도 탄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까지도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며 국정 운영 의지를 피력하려는 모습이라고 해석됩니다. 실제로 13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면 윤석열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행정 절차상 필요에 따른 소극적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는 면직한 재가가 아닌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27일 퇴임하는 김상원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달 26일 윤석열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최병혁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장관직을 고사하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차 후임으로 지명하려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지난 7일 대국민 사과담화 이후에도 윤석열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제거한 바 있기도 합니다. 다소 보기 불편하시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JTBC의 보도를 보신 뒤 윤석열의 담화 내용을 다시 보시면 충격을 금하실 수 없을 겁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자진 사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보란 듯이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 몇 시간 뒤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3시쯤 국회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이달 임기가 끝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국회는 청문회를 열고 인선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실상 이선 후퇴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7일 담화 바로 다음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지난 11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제거하며 잇따라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어제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시행령 42건을 제거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 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존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살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 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에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TV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